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에 제4차 변론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청구인 윤석열 그리고 증인 김용현 이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다, 또 국방부 장관이다, 그전에는 대통령과 아주 밀착이 돼 있는 그런 경호처장이다, 뭐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김용현 증인은 피청구인 윤석열에게 충실한 그런 시종장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윤석열 피청구인은 좀 좌불안석이다, 계속 인상을 찌푸리고 불안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나온 이야기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의원, 또 요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을 뒤흔든 한판의 개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들이 서로 우호적이고 또 범죄 동료로서 말을 맞추고 이 난국을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도구로 쓴 내란 행위, 이것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윤석열의 죄를 김용현이 좀 나눠 가질 수 있겠는가? 혹은 윤석열은 내란 수괴의 자리를 김용현에게 넘겨줘 버릴 수는 없을까를 궁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바로 그 체스판이다, 목숨이 날아가는 게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오직 헌법과 법률을 토대로 그들의 죄를, 그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런 것을 밝혀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단까지 마쳐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맹국인 미국에서 헌법과 법률이라는 대한민국의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인내심을 가지고 철저히 헌법에 따라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4차 변론의 이야기를 우선 보겠습니다. 송진호, 피청구인 윤석열의 대리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질문을 하면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씨는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리인 측에서 예 아니요까지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은 김병주 의원이 의원들 빼내라 이렇게 둔갑시킨 것이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증인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헌법재판소 4차 변론에서 뭐 그까짓 거 김병주 의원이 한다고 해서 그 유튜브가 국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유튜브 방송 가운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갖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024년 12월 6일 김병주 유튜브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가운데 말이 샌다고 하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바로 한 번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변명거리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발언 내용은 그렇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이라고 한 것을 두고 김병주 이 유튜브 진행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다 해결된, 말이 새서 이상한 발음이 된 것이 다 해결되었는데도 이렇게 2025년 1월 23일에도 이것을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피청구인 윤석열의 입장이 절박하다. 그것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겠다. 잡아서는 안 되는 지푸라기인데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면 이때 곽종근 사령관은 거의 얼굴이 사색이었죠. 12월 6일이면 12월 3일에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가 하면 계엄군을 출동시킨 대부분이 지금 곽종근 사령관 밑에 있는 6군데에 보내라고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나마 현명하게 끝까지 가지 않아서 유혈 사태는 막았지만 이게 정신이 없었겠죠. 어떻든 그래도 사령관이니까 이 정도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원을 요원이라고 발음한 것이 아니고 인원을 요원이라고 발음한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그 말이 새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 의존을 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말이 삐끗해서 요원이라고 했다. 그러니 김용현이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국회 측 대리인 장순욱 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면 그러면 군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러니까 김용현 증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설명을 보면 설명이 뒤죽박죽이죠. 지금 우리 군 병력들 요원들하고 그러면 군 병력이 요원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람들의 방식을 본다면 군 병력과 요원은 또 다른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팀, 군 병력 플러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면서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다가 압사사고 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장병 피해도 생기니까 일단 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요원을. 그러니 군 병력과 요원이 한 팀이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는데 이 요원들이 있어서는 압사사고가 날 수 있고 우리 장병이 다칠 수 있으니까 요원들을 빼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세게 잘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죠. 우리 그 대단한 군 병력이 왜 저 모양이냐. 그런 말도 나왔죠. 김용현 증인 말이 군 병력이 압사사고 당할까봐 국회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무기 들고 무장하고 들어간 군 병력이 고작 걱정하는 것이 깔릴까봐 밟힐까봐 걱정을 했다.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가? 이 김병주 씨의 유튜브를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하찮은 사건이 아니죠. 우리는 국회 회의록, 공적인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죠.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언을 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상부에서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았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명에서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보면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본회의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용어를 잘 가려서 쓰지 못하는 군인이니까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것은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인원들을 빼내라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상부에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회의록에 나타나 있기로는 상부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가리킨다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전사령부 전투통제실에 곽종근 사령관이 있었는데 여기로 이런 지시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했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언제 했는가? 2024년 12월 3일 0시 30분에서 0시 40분 사이에 직접 전화를 했다. 윤석열의 말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 여기도 인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입법정부의 구성원이 아니고 그냥 숫자로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숫자 1, 숫자 2 끌어내라. 100에서 150명 그걸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전부 국회의원을 단지 숫자, 정족수 숫자로만 본다.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 김용현 장관도 바로 이 국회 본회의장에 군대가 들어가라고 했다고 하죠.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졌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인원들을 끌어내라. 그러면 이 인원은
표결권이 있는 인원이어야 할 겁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윤석열과 김용현은 그게 아니고 군병력 요원, 군인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 0시 30분에서 0시 40분에 이런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으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지휘관이 이 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707 특임단장 김현태, 제1공수 여단장 이상현 둘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알립니다. 이 사실을. 상부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신다. 들어갈 수 있겠나?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특수전사령부 전투통제실에 있고 당시에 김현태 특임단장은 국회 본관 안에 있었고 이상현 공수여단장은 역시 선두 1대대하고 건물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했다고 하는 것은 소위 소화기를 분사하고 문을 가로막고 했던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 장면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때가 밀고 당긴 상황이죠. 그런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하니까 바로 이 국회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는 거 다 끝나고 그리고 거기서 물러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온 뒤에 온 이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이상현 여단장은 마찬가지로 0시 30분에서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되는 1시 전에 보안폰으로 사령관한테 이런 지시를 받았고 선두 1대대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은 각각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가 왔는데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겠나 하니까 김현태 특임단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상현 여단장 제한됩니다. 보통 이들이 제한됩니다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그러면 무리하지 마라. 또 그렇다면 하지 마라 해서 여기에서 작전을 중지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공적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것도 대단히 분량이 많습니다. 국회에 보면 차곡차곡 이번에 보면 국회에서 이러한 대통령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저지른 시기에 국회가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일을 했다. 이번에 국회를 칭찬해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해둡니다. 그러니 군 병력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상황인 것이죠. 자, 우리가 바보인 채 하고 이 김용현 증인이나 피청구인 윤석열이 안에 있던 요원을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였다. 요원을 빼내라. 그런 이야기였다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에 요원이 있었던가? 국회 본회의장에 요원이 있었던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회 회의록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그래서 진짜 의심스러운데 본회의장 그 안에는 특수부대가 안 들어와 있었죠. 특전사가. 물론 이것을 물어본 것은 이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회 안에 안 들어와 있는데 정죽수가 찾는지 안 찾는지 알고 있었을까 해서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거기에는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랬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군 병력은 국회 본회의장에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국회 그 본회의장이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들은 본회의장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인가? 근데 사실은 본회의장도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 좀 더 과거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꿰어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일단 본회의장에는 특수부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윤석열, 김용현, 이들은 김용현 씨의 경우에는 대통령직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대통령직이 걸려있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또 이 두 사람은 목숨이 걸려있는 내란 수괴, 반란 수괴로서의 재판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바보인가? 그렇게도 바보인가? 꼭 그렇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윤석열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믿는 그런 무리들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지는 것은 순간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들만의 불행인가 하면 결국 우리나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암덩어리다. 그것도 심각한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 만일 정말 만에 하나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에 국회 본회의장 안에 요원이 투입되었던가? 빼내야 할, 또 김용현의 말에 따르면 그대로 뒀다가는 압사가 가능할 정도의 인원이다. 이 군인들이 혹은 이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압사한다고 하면은 숫자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요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김용현 증인도 우리 군 병력들 요원들이라고 구분을 했죠.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에이전트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요원에는 공익근무요원, 퍼블릭 서비스 워커 이렇게 있을 것이고 국가정보요원 들어봤죠? 내셔널 인텔리전스 에이전트, 비밀요원, 시크릿 에이전트, 또 군이나 경찰 등의 정예요원이란 말도 있습니다. Member of the Elite Corps. 그 다음에 현장요원은 Field Agent,
특수요원은 스페셜 에이전트, CIA 요원, 이 계엄 찬성파들은 굉장히 CIA 요원을 좋아하죠. CIA 에이전트, FBI 에이전트. 자, 이런 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아닐 것 같다. 공익근무요원을 빼내기 위해서 윤석열이, 김용현이 그 비화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사령관에게 직접 당장 빼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혹시 숨겨놓은 자식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닐 거다 싶죠. 국가정보요원,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12.3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도 개입하지 않아서 그래서 국정원 1차장이 경질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국정원 요원을 빼내려고 이번에 그렇게 무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밀요원, 정예요원, 현장요원, 특수요원, 이것도 그렇고 또 CIA 요원, FBI 요원은 당연히 또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김용현이 말하는 빼내야 하는, 그렇게 다급하게 두 사람이 그 계엄의 밤에 몇 차례씩 전화를 해가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총을 쏘아서라도 문을 부수고 그렇게 빼내라고 했던 그 요원은 누굴까? 2024년 연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은, 또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요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블랙 요원입니다. 블랙 요원이라는 것은 특수부대의 비밀 요원, 그러니 그 존재가 숨겨져 있는, 우리가 잘 눈치챌 수 없는 그런 요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혹시 윤석열, 김용현은 이 블랙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한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블랙 요원 이러면 암호명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블랙일 것도 없지 않습니까? 12.3 계엄 때 평소에 침투시켜 놓았던 이 블랙 요원을 안전하게 빼내는 모종의 작전이 병행되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블랙 요원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고 보니 계엄 찬성파들이 애용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첫째가 한뚜껑, 한가발이라는 이런 암호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 암호명을 쓰는 인물은 한동훈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닌 한동훈이 갑자기 본회의장에 침투를 했고, 그리고 이번 체포명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찢제명, 리짜이밍이라고 하는 이런 암호명도 있죠. 바로 이재명이라는 인물인데, 이번에 이재명은 한뚜껑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찌제명, 리짜이밍도 역시 체포 명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체포 명단에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 세력을 체포하려는 그 대상이 있지만 그 속에 바로 이 블랙요원도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블랙요원을 같이 빼내는 아주 기발하게 세상을 속이고 이 작전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김용현이 바로 이 한뚜껑 찌제명 회수작전, 보통 작전은 사람이 아니고 인원 이렇게 말하듯이 회수 이런 말을 쓰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한뚜껑 찌제명 회수작전, 이걸 위해서 공수부대 그리고 정예 707을 국회에 출동시켰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이 안 그래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12.3 비상계엄 국회작전, 여기에 계엄군을 아주 적은 숫자를 보냈다. 그것도 간부급 위주로 보냈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바로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펼쳤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윤석열이 이 작전을 개시하자마자 아주 신속하게 한동훈, 이재명이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혹시 한동훈, 이재명이 무슨 블랙 요원이냐, 별로 그 요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이번에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국회로 침투할 때 찌제명은 평소에 좀 허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담장을 넘어서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뚜껑은 어땠는가? 국회로 들어갈 때 자기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다른 국회의원들을 그 속에 몸을 숨기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이 경찰의 눈을 속이고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원의 능력이 되겠죠? 이번 한뚜껑 찌제명 회수작전, 이것은 원래는 국회 전기를 끊고 그래서 캄캄한 상황에서 진행하기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회에 도착한 공수부대원 머리에 야간 투시경을 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야간 투시경을 이용해서 이 블랙 요원들을 빼내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현실은 국회가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게다가 시민들이 몰려와서 이 작전을 다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계엄군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번 작전에 차질이 생긴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어긋나 버리게 되니까 그래도 작전을 계속해 보려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찌제명의 정보원일 확률이 높은 보좌관 한 명이 소화기를 발사한 겁니다. 앞이 안 보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연막작전을 펼쳐줬습니다. 그렇지만 공수부대원들은 이러한
협업을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이 윤석열, 김용현의 의원은 요원이었다는 주장의 전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한두 건과 찌제명을 빼내면 국회의 혼잡 상황이 해결된다. 압사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그렇지 하면서 말을 맞추는 이 두 사람의 두뇌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